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을 거부했고 사과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선택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의 이 같은 선택의 의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심정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 또 당의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일종의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 스스로 착시 현상입니다. 네. 착시.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면 지방선거에도 이길 수 있고 지지층들이 중도층이 더 흡수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또 무죄 취지의 무죄 추정, 무죄 추정의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무죄 취지의 추정 취지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국민들 대세는 이 대통령에 대한 중재를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강성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우선적인 것은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고 또 외연은 확장해야 되고 당내 반발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명분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여론의 명분을 얻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 장동혁 대표 스스로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어게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당을 획책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라앉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다른 또 방안이 있다면 또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묘책은 그런 묘수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당내 갈등도 걱정이에요. 후폭풍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 친한계 의원들은 이제 이전에 벌써 전륜 주장을 했었고 이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등 자체, 이른바 윤어게인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고 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으로 가라앉을 수 있냐?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은 더 악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가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친한동훈계 쪽에서는 이런 민심에 올라타 있는 이런 강성 민심에 올라타 있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멈출 수가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되고 또 결집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한 명 한 명의 친한계라고 굳이 또 분류할 수가 없는 김용태 의원도 이대로 안 된다. 김재석 의원도 이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절연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대안과 미래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당이 오히려 빨리 선거 이 전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수렁 속으로 더 늪속으로 빠져들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3월 비대위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이렇게 흔들면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민심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흔든다고 해서 또 답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3월 비대위설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혼비백산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 그럼 그 비대위원장은 이걸 수습할 수가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인지 그게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당의 이런 혼란상에 대해서 어떤 수습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로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모든 것을 멈추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놓아주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가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또 친한동훈계에서도 비대위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것이고 해소해야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참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보수는 서로 안 만날까? 예, 만나지 심지어는 않는다. 이 민주당은 갈등이 있어도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만나거든요. 우리가 보수의 상징적이었던 지도자 그러면 YS입니다. YS 만납니다. 확실히 만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찬종도 만나죠. 김상현도 만나죠. 다 만납니다. 네. 일단은 만납니다. 예. 허주 김윤환도 물론 이제 YS 사람이 나중엔 됩니다만 네. 끊임없이 만나요. YS는 상도동에 문지방이 이른바 다를 정도로 만났다는 거예요. 네. 너무 안 만납니다. 장동혁 대표도 끊임없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야 되고 아무리 주변에 고성국, 전한길, 김민수, 장해찬 다 또 이 장동혁 대표가 애주중지 또 참고를 하고 또 조언을 얻는 그런 또 경로이고 또 주변 측근들이겠지만 나와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은 이 영화 예를 들겠습니다. 예. 말론 블란도가 나왔던 이 영화 Godfather 예. 대부. 예. 대부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친구는 가까이, 예. 적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시잖아요. 예, 예. 말론 블란도 예, 아시잖아요. 예. 아, I love you. 예, 대단한 배우죠. My name is 예. Godfather. 예. 알겠습니다. 그 똑같지 않아요? 예, 똑같아요. 예. 늘 느낍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예, 예. 너무 또 긴장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올해 또 우리 예. TBC 유튜브의 이 목표가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50만 돌파니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럴 예. 때일수록 구독 좀 꾹꾹꾹 예.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 또 전 세계인들이 또 우리 교포분들도 많아요. 네. 또 대구, 경북, 출양 또 우리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가 또 알고리즘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요.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장동혁 대표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절초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이제 됐다. 이게 이제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일종의 전략용으로 또 억방용으로는 압박용으로는 민주당이 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런 심리전을 전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까지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이 선고에 대해서도 수용 못하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위축시키게 만들죠.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럼 심리적으로는 압박 전략을 민주당이 구사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그럼 헌법재판소에 가면 수용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까지 이 선거 전략으로 압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기 힘들고 상당히 이거는 심리적 압박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빨리 좀 털어내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빨리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슈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옳고 그르냐 또는 맞느냐 틀리냐라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예. 빨리 지방선거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어떤 태세 전환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화제 전환을 하죠. 네.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엔 더 그런데 대구, 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 지금 현재 녹화 시점으로는 내일인데 본회의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뭐 국회 이 가반수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인데 행정통합.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있죠. 예. 그리고 민주당이 밀고 있죠. 예.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이 지역적 이익을 생각하더라도
광주 전남 통합되는데 예. 그럼 대구 경북도 4년간인가요? 네. 20조. 4년간 20조 원 그걸 마다하나요? 네. 그리고 원래도 대구 경북은 논의가 행정 통합을 있었고. 원해왔어요. 예. 이른바 지역 경제 성장률이라는 GRDP 예. 이게 하위에 머물러 있는 황상현 앵커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대구 현지 사정을 네, 예. 또 경북 현지 사정. 그러면 어떻게 경북 북부를 발전시킬 것이냐? 포항과 문경과 그다음에 상주의 균형 발전.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서 지역으로 지방 분권 이전을 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마다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정치적 이유가 막판 제기되긴 네.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 자리의 강력단체장이 한 자리로 줄어든다고 해서 네. 이걸 지역 유권자들이 그래 우리는 강력단체장이 둘이어야 돼 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 남는 지역인 것은 이른바 대충 통합. 대충 아무렇게나 통합한다는 게 아니라 예, 예. 대전과 충남 예. 통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지금 달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은 굉장히 도시화된 지역이고 충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이 더 중심돼 있고 특화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서해안가 있기 때문에 또 해안 특별 발전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또 정치적인 이유로 대전과 충남은 광역단체장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통합됐을 때 물밀듯이 또 이 여기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이른바 청와대의 강훈식 후보론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에서도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좀 반발 기류가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영향을 미칠 뿐 그렇다고 해서 대구 경북 통합됐어요. 강주 전남 통합됐어요. 그런데 대전 충남 지역 주민들만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는 그러면 4년간 20조 원 지원 못 받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또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른바 행정 통합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수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런 당위적 또는 상황 논리 이런 것보다 가변성이 항상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마지막까지도 사실 이제 내일인데도 내일 통과된다. 뭐 프로세스상으로는 사실 통과에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예. 것은 바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이 수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열망 예. 이것을 거스를 수는 있나요?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는 또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이 됐고 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 강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또 강하게 반발하는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니 말 그대로 이 6월이 아니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친명과 친청의 대결입니다. 아니 왜 공소취소 모임은 누굴 위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기준보다도 더 강력한 결집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친명들은 100여 명 이상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네. 계속 꽉꽉 모이는 겁니다. 왜? 바로 8월 전당대회의 승리를 위해서. 누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까? 김민석 총리. 네. 반대로 유시민 작가는 이른바 우리가 이 김용 원작의 중국의 무협 활극을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이 친문을 뿌리로 하는 그래서 정청래 그다음에 문재인 그다음에 김어준 유시민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이 공치모 친명 이 결집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아니 이런 모임을 왜 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로 친명의 박성준 의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시민 작가가 잘못된 거라고 예. 바로 그냥 맞받아 쳐버리거든요.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본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명석이한 이야기에서 들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이현주, 한준호.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판세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른바 대통령의 할로 이펙트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이에서 이른바 혈전이 6월이 아니라 8월용으로
유시민 작가까지 서로 이 전투에 참여되는 이른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천룡팔부와 의천도룡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티엔령 파프, 예, 이티엔 따롱치.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6.3 지방선거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속도를 내는데 좀 짤막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길었나요? 아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현재 판세 17개 광역단체장. 자,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 몇 대 몇? 정말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군요. 아니요. 조금 전에 앞에 아니요. 길게 이야기했다고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 뜻 아닙니다. 이런 아니, 분 아니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여러 판세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는 이제 이게 궁금해질 시점이 종합적이죠. 됐죠. 예.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 보자고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국정 안정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죠. 선거는 구도입니다. 구도가 70에서 80을 결정을 한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내란 정산이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까지 연결돼서 밑자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청산가행. 이게 너무하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청산을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보다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대체로 17개 통합 이전을 기준으로 예,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9개에서 10개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예. 3군데에서 4군데 정도는 예.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예. 그럼 또 경합하는 곳은 예. 한 3군데, 4군데 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경합 지역을 빼고 놓고 보더라도 예. 민주당이 우세한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여기서 핵심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죠. 예. 어디에? 국민의힘. 예.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이 구도상으로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똘똘 뭉쳐서 중도나 외연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물론 우리가 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체로 전반적인 구도적인 기류는 민주당 우세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물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예.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판세는 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예. 그 끝으로 하나만 더요. 이정현 짧게 예, 하면 참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예. 이 발언이 심상치가 않아요. 몰래 선거 때 선거 직전에 늘 나오는 말이긴 한데 현직을 겨냥한 판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컷오프로도 비춰질 수 있고 광역단체장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일종의 네. 지선 이후까지 판단하고 있다. 지선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네. 이건 왜냐하면 지방선거 결과가 어떤 식이 되더라도 지금 누구를 공천하고 어떤 인물로 채워넣느냐가 지방선거 이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점에서 지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강화, 네, 또 장심 강화, 네, 장동혁 지도부 강화죠. 이게 깔려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장동혁 대표와 갈등을 세우고 자꾸 윤의회인을 흔들려고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오세훈 시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오세훈 있죠. 시장이 있죠. 장동혁 디스카운트, 네. 더군다나 장동혁 퇴진을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당원 50%, 국민 50%라도 이 당원이 결정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만큼 또 인구 50만 이상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결정하겠다. 중앙당의 결정권이 더 강화돼 있죠. 네.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당내에 이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 윤어게인 논란과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공천 주도권을 통해서 혼란을 지방선거까지 수습하겠다. 심지어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져놓은 이른바 결집 또 응집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유효할 것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더 하시죠. 그래요. 아니요. 충분히 여쭤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